네, 12월 15일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미국 FOMC를 앞두고 오늘 시장 장 마감 직전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빨간불로 마감했는데요. 일단 오늘장 끝났으니까 우리는 내일장 대비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일스탑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은요, 바로 MBN골드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유튜브 종목 상담이 있잖아요. 네네. 네, 여러분 시청자분들께서 유튜브 매일경제TV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에 댓글 남기기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종목명과 매수가 남겨주셔도 좋고요. 우리 박병주 매니저님께 궁금하신 투자 의견 있으시다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박병주 매니저님께서 가지고 오신 공략주 두 가지를 알아보기에 앞서서요.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리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트론입니다. 코스닥 시장 어려웠던 가운데서도 6.7%의 수익을 맛볼 수 있었는데요. 상승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파트론을 이제 시장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대주주가 10억 이상을 보유했을 때, 혹은 뭐 일반 주주들도 내가 어떤 주식을 10억 이상 보유를 해가지고 이익이 났을 때 그런 주식에 대해서 그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이제 그 기준이 올해 12월 28일까지 이제 들고 있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나오게 되는 규정 때문에 네. 이번에 그 과세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코스닥의 메타버스 관련 테마주들이나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주는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매물대 거기가 11,700원에서 11,800원이었는데 그 지점을 가뿐하게 돌파를 하고 나서 파트론이 이제 6.7% 정도 상승을 했었죠. 네. 상승을 하고 나서 지금도 오늘도 보니까 양봉을 이제 내고 있는데 파트론을 한번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파트론 요 그래프를 자 보시면은 이제 11,700원대 요 지점 요거를 요 양봉으로 여기 거래량을 실어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것은 매수의 힘이 이렇게 들어왔다. 들어오고 나서 그걸 양봉으로 들었잖아요. 네. 매수의 힘. 그리고 나서 여기서 11,700원대를 왔다 갔다 해서 매물 소화를 시키고 오늘 또다시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차라리 근데 파트론이 여기서 바로 가지 말고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서운할지 몰라도 네. 없는 사람들이 좀 매수하게끔 왜? 내년에 많이 갈 테니까. 그래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격이 12,000원에서 12,400원에서 왔다 갔다 좋겠어요. 네. 왜? 그래야 내년에 신년 선물이 나올 테니까. 저는 내년에는 많이 간다고 봅니다. 왜? 이 종목이 그저 말씀했지만 남들이 갈 때 자기는 안 갔어요. 원래 이 종목이 남들하고 비교하면 26,000원을 뚫어도 될 종목입니다. 남들이 갈 때 많은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전지빵 했는데 이 종목이 내년에 저는 많은 기대를 합니다. 네. 그만큼 실적도 좋고 그래서 이 종목이 여기서 좀 횡보 등락하면서 매물을 충분히 소화시킨다면 내년에는 지금 12,400원인데 내년에 한 상반기까지 본다면 23,000원대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파트론 이렇게 말씀드리고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들어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신규로 매수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밴드를 12,000원에서 12,300원대 거기서 사신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종목 또 하나 있습니다. 맞아요.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네.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을 제가 이번에 이제 다시 리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매수가를 18,200원을 잡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안 왔어요. 네. 한번 그래프를 보실까요? 안 옵니다. 자, 이 종목을 보면은 여기가 10년 그 가격을 뚫었어요. 지금 저점에서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지금 저점에서 거의 한 80% 왔는데도 주가가 안 빠집니다. 안 빠지고 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음봉을 줘서 매도 신호가 나왔지만 양봉 연속으로 5개의 양봉이 나왔어요. 네네. 우리 이제 초보분들은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 고점에서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매도 신호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얕은 양봉이 나오면 이 회사가 좋아서 더 이상 빠지기 싫다. 가장 쉽게 설명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18,200원에서 깔아서 말씀드렸는데 더 이상 오지 않기 때문에
매수 가격을 수정해서 저도 19,300원에서 19,400원대 매수가로 수정을 해드리고 목표가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파트로는 내년에 더 잘 갈 종목으로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하시고 또 지금 신규 진입해봐도 괜찮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매수가 19,300원에서 19,400원으로 수정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박병주 매니저님께서 가지고 오신 공략주 두 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주실까요? 자, 보실까요? 네. 네, DDR5 호황에 올라타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제가 DDR5 오늘 검색해보니까요. SK 하이닉스가 업계 최대 용량 DDR5 샘플을 출하했다는 소식을 봤어요. 네. 관련 뭐 수혜줄까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을 지금 써야 된다. 지금 맞아요. 남들이 쓰지 않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과거 놓고 보면은 우리 뭡니까 증권사 보면은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언어라는 그런 언어를 구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지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겠단 말이죠. 남들이 지금 쓰지 않을 때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쓴다 그랬는데 그중에서 또 DDR5를 언급을 했었는데 네. 바로 그 호황에 올라탈 종목이 바로 뭘까요? 종목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바로 나왔죠? 종목 공개해 주실까요? 자, 바로 나올까요? 자, 좀 느리군요. 대덕전자로 제가 성기급하니까 바로 대덕전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덕전자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자,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일단은 그 대덕전자 주가 포인트는 먼저 반도체 슈퍼사이클 호황 초기에 돌입한 그 수혜주가 되겠는데 왜 그러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가 DDR4가 있어요. DDR4가 2013년에 이제 출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1년 7년 만에 반도체 세대가 DDR5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뀌게 되면 특히 후공정 업체, 후공정이라는 것은 반도체가 불량이 있는가 없는가 검사하는 테스트 업체, 그리고 그거를 반도체가 최종적으로 반도체가 되도록 패키징한 업체, 여기를 후공정이라 하는데 이 회사는 대표적으로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서 특히 이렇게 반도체 DDR4에서 5로 세대가 바뀌면 후공정 업체들이 수혜를 입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DDR5가 방금 우리 앵커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DDR5를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체제로 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윈도우 11이 올해 10월 4일부터 운영 체계가 바뀌면 반도체 호황이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3년 정도 온다 했거든요. 그러면 3년 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지금이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초기라고 놓고 본다 했을 때 그렇다면 이 DDR5의 본격 생산에 이 회사가 수혜지가 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 회사가 또 이번에 그 설비 투자를 1,100억 원어치 굉장히 많은 투자 금액이거든요. 1,100억 원어치 설비 투자를 어제 공시가 나왔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이런 호황을 대비 위한 본격적인 설비, 워낙 이제 물량 수주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걸맞아서 이 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할 전망인데 그거를 제가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약 한 9,700억 정도 전망이 되는데 앞으로 2년 후 2023년 가면 1조 5천. 자, 제조업체가 2년 만에 이렇게 60% 이상 증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드는 건데 매출액이 그 정도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끔 영업이익도 작년에는 670억이었는데 2023년에는 1,600억대.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회사 시가총액이 굉장히 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이 이런 호황기에 맞춰가지고 실적도 앞으로 2년 후에 대폭적으로 증가하니까 지금은 적절하게 매수점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병주 매니저님께서는 지난주부터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관련주로 대덕전자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또 중요한 게 가격이거든요.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자, 좋을까요? 이 종목 한번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좀 멀리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멀리 자, 이게 왜 멀리 보냐면 이 종목이 이 지점에서 신고가를 뚫었어요. 네. 자, 원래 가는 주식은 앞에 있는 산을 계속 돌파해서 가는 게
가는 주식이에요. 반대로 안 가는 주식은 계속 저점을 낮추는 게 안 가는 주식인데, 자,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식을 뭐 1년도 안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쉽게 설명드리는 건데, 가는 주식은 계속 산을 돌파해서 가는 거다. 근데 이 회사는 앞산을 다 돌파했죠. 네. 돌파하고 나서 눌림목, 이렇게 빠지는 걸 눌림목이잖아요. 눌림목. 이걸 눌림목이라는데, 자, 여기서 설비 쪽, 여기 한번 넓혀서 봐주세요. 확대를 해가지고. 자, 확대. 좋습니다. 여기서 음봉이 나온 게 왜 나왔냐면, 설비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누가 팔아먹었는데 다시 양봉을 줬단 말이에요. 이게 매수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 종목을 이제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서 매수가를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2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5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목표가 24,000원, 손절가 18,500원의 가격 전략 제시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공략주도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키워드 열어주실까요? 자, 키워드 볼까요? 네,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하면이라고 네. 오늘 키워드 남겨주셨습니다. 두나무에서 근데 나스닥에 아직 상장은 미정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매니저님께서는 네. 결국에 나스닥에 상장할 거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자, 주식이라는 거는 당장에 벌어질 일을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그쵸, 그쵸. 근데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할 개연성은 크다. 가능성은 확률이 50%거든요. 네. 근데 개연성은 확률이 51% 이상입니다. 이 주식은 1%가 많으면 더 좋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개연성이 크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 상장할 가능성이 큰다. 주가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을 내년 5월 말에 한다. 그러면 주가는 지금부터 갑니다. 네. 날짜가 확정되면. 제가 보기에는 5월 말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럴 개연성이 큰데, 자, 그러면 여기서 시청자들이 중요한 게 두나무가 뭘까요? 두나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가상거래소의 업비트의 운영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지금 올해 세금만 해가지고 1조를 낸답니다. 엄청나게 돈을 쓸어 담은 거죠. 네. 그래서 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3조 이상 전망되는데, 그러면 여기 관련주가 뭘까?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바로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종목을 들고 왔는가를 한번 투자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도록 할까요? 자, 이 회사를 제가 들고 왔던 포인트는 뭐냐면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두나무 지분을. 자, 지금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됐을 때에 올해 연초에 그 가치를 20조를 봤는데, 왜 20조를 측정했냐면 두나무하고 비슷한 미국의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던 코인베스트라는 이 회사의 시가총액을 비교했더니 두나무가 20조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두나무가 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사업의 방향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20조를 넘었을 것 같아요. 30조는 충분히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이 가상화폐 거래소야말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의 가장 핵심적인 먹이사슬의 핵심적인 중심이 된다라고 놓고 본다 했을 때, 두나무의 지분 가치는 계속 올라간다고 놓고 본다면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에이티넘 인베스트 주가도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나스닥의 상장이 어느 날짜에 확정이 된다면 주가는 그때부터 상한가 칠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가능성, 개연성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천천히 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이 회사 그래프를 보시면 확연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차트 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될까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네. 그래프가 바로 나왔네요. 자, 요 지점에서 올해 3월 달이었죠. 여기서 강하게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연초입니다. 올해 3월 달이었는데 네. 그 지점에서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그런 얘기가 또 돌면죠. 그때는 이제 미국의 코인베스트, 두나무처럼 그 미국 가상거래소 운영하는 회사가 상장하니까 거기서 비슷한 기대감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 기간 조정을 했는데, 지금 요 지점에서 말이죠. 박병규 매니저가 가장 좋은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21선과 61선의 N자 패턴이라고, N자. 이렇게 N자가 나오면, N자가 이거 아닙니까? N자. 이렇게 네. 이거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눌렀다가 이렇게 로켓처럼 올라가는 N자 패턴. 그 N자 패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N자 패턴을 본다면 지금 시점이 절묘한 시점이다라고 놓고 보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내일 아침에 시초가로 매수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목표가는 1차 여기 밑에 윗꼬리 고점 6,1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4,700원 말씀드리면서 요 종목에 대한 N자가 왜 나왔는가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6시 30분 무료 방송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병주 매니저님께서 좋아하시는 N자 패턴을 가지고 있는 에이티넘 인베스트 오늘 두 번째 공략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박병주 매니저님께서 가지고 오신 공략주 두 가지 다 알아봤고요. 그럼 우리는 내일장 대비 전략을 이제 본격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알아야 내일장 대비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오늘 시장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역시나 4위에 위치한 신약 개발 관련주들 오늘 강세 나타났고요. 또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9위, 10위 원격 의료와 재택근무도 강세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3위에 위치한 해운주, 그리고 8위의 게임주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자세하게 10개 종목들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해운주와 게임주는 이렇게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고요. 그럼 자세하게 이제 박병주 매니저님과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0.78%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IBM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이제 칩 수주를 맡긴다고 밝혔습니다. 파운드리 고객사 계속해서 이렇게 삼성전자 확대하고 있는데요. 네.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삼성전자 고 하겠습니다. 오. 네. 왜요? 자, 삼성전자 제가 고를 하는 이유 삼성전자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네. 자, 왜 그러냐? 지금 삼성전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아닙니까? 네. D램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거의 독과점적인 구조죠. 절반 이상을 D램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 특히 이제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이제 대만의 TSMC를 따라가는데 지금 저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지금 시작되었다. 앞으로 3년 후에는 고점이다. 그래서 3년 후에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지금부터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는데 그 슈퍼사이클의 가장 수혜주가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의 그래프를 볼까요? 한번 단기적인 성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그래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77,600원인데 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한번 시청자 여러분 모르신 분 한번 메모해 주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회사는 우리 증권사에서 전부 다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가 왜 강조하냐면 삼성전자로 본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슷한 미국 업체인데 그 회사가 삼성전자 주가에서 88,500원 정도 가 있거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로 본다면 거의 13만 2천 원에 가 있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에 비해서 싸 보이니까 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삼성전자는 충분하게 8만 5천 원까지는 중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렇게 고 의견을 주셨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8만 원 선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뉴 삼성을 외치면서 지금 네. 삼성전자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뭐 비메모리 그리고 로봇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가장 성과가 기대되는 분이 어떤 걸로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삼성에서 가장 뭐 단기적으로 짧게 본다면 D램, 방금 앵커님께서 D램을 뺐는데 네. D램에서 성과가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D램 같은 경우는 이제 윈도우 11, 윈도우 11이 올해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 삼성전자 20년 통계, 실적 통계를 이렇게 내보면 윈도우 운영 체계가 바뀌면은 2년 후, 바뀐 해가지고 2년 후는 실적이 거의 99% 지금 실적보다 한 80% 이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3년 후는 거의 100% 정도 증가합니다. 하이닉스도 그랬고요. 그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바로 드러날 수 있는 건 저는 D램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비메모리 같은 경우 특히 파운드리 부분에서는 최근에 2주 전인가 퀄컴한테도 비메모리 그 부분을 수주를 했어요. 그게 배경을 보니까 대만 TSMC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지금 대만을 침공하려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데 TSMC가 대만에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애플이 자기가 칩을 만들었어요. 근데 TSMC 예를 들어 대만을 중국이 이제 침공해서 점령을 했다. 그러면 TSMC 공장도 점령하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지경에 처할 겁니다. 그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삼성한테 일부 바운더리 그 수주를 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어떤 지정학적인 그런 것을 놓고 봐 삼성이 그런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놓고 본다면 비메모리 분야도 상당히 수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램과 비메모리 분야가 가장 성과 기대되지 않나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된 종목 코엔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ST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33% 상승 마감했는데요. 올리고 핵산 치료제 CMO 성장성이 부각받으면서 오늘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고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한번 요거는 한번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가가 지금 많이 왔어요. 지금 여기 그 83,000원대부터 해가지고 14만 원대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한 80%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재료가 지금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노출됐는데 뭐 추가 단기적으로 본다면 추가적으로 한 직전 고점인 4월 고점이 14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거는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지 여기서 따라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그러나 주가는 단기적으로 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ST팜 고 의견 주셨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 요즘 너무 핫하잖아요. 네네네. 아, 미리 좀 담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담아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좀 늦었을까요? 네, 제가 제약 바이오는 약간 그동안에 좀 부정적으로 아마 지난 시간도 제약 바이오를 좀 약간 부정적으로 봤었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이클상 제약 바이오가 올해 1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으로 계속 사이클이 갔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셀트 삼형제,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 계속 1년 동안 하락 사이클로 갔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연말이 거의 다가왔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이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급등했고, 그다음에 방금 ST팜도 주가가 급등한 거 놓고 본다면 이제는 제약바이오에서 어느 정도 재료가 있는 종목은 내년 연초에, 특히 이제 코스닥의 테마주들은 연초에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는 제약바이오에서 좀 재료가 있으면서도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수급이 들어온 이러한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대응한다면 좋은 성과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제가 견해를 약간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MC넥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네. 6.71% 상승 마감했습니다. MC넥스 내일은 갈 수 있을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MC넥스 고 하겠습니다. 네. 자, MC넥스 고 하겠는데 네. 역시 그냥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래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한번 넓혀 주시 확대를 해서 시청자님들이 잘 보이게끔 한번 해주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요 지점에서 대량 거래 들어왔죠. 그 다음에 양봉, 그리고 옆에서 횡보를 하는데 주가가 별로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강하게 또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이 올라간 뉴스를 보니까 이 회사가 전장 사업 분야로 지금 그쪽으로 새로운 신규 사업이 돌파구가 마련될 것 같다. 전장 사업. 이게 뭘까요? 이제는 그 자율주행차형 그런 부품. 요즘에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애플카가 조만간에 애플카가 2025년에 본격적으로 자율주행형 전기차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나오려면 그 전에 거기다 공급하는 부품 업체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국내 업체를 지금 알아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이 회사가 거기도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는데 네. 주가 위치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MCNX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가능해서 이렇게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 섹터 하면 테슬라잖아요. 내년에도 네. 이 테슬라가 주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애플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는 지금 앨런 머스크가 주식을 팔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대주주가 팔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죠. 그렇죠. 그리고 앨런 머스크도 자기가 테슬라가 이 정도는 좀 자기가 팔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테슬라를 초기 2013년대 갖고 있는 사람은 100배를 벌었다 하는데 그럼 앨런 머스크는 초기 때부터 들고 있어요.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팔고 있다는 것은 과연 테슬라가 내년도 전기차의 주가를
이끌고 갈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은 좀 저는 의구심을 가져보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아마존의 소속사에서 리비안이라는 전기차가 나왔잖아요. 네. 나왔는데 그러면 애플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경쟁업체인데 저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테슬라보다는 애플카. 근데 애플이 누굽니까? 이 회사가 2013년부터 타이탄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자율주행차를 만드는데 뭐 일부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냈을 때는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완벽한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어떤 야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플카는 2025년 정도에 나올 거라 하는데 그러면 그 애플카가 나오기 전에 그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각종 그 부품 업체들을 선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제가 본다면 현재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로 온다면 그런 부품 업체들을 선정하는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은 아닐 것이다. 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될까요? 바로 한국 업체들이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저도 그런 한국 업체들을 지금 현미경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박병주 매니저가 운영하고 있는 박병주 주식투어에서도 너티브죠. 박병주 주식투어에서도 이번에 애플카 선정 관련주를 거기다 올려두었습니다.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의 이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0위에 위치한 알서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9.05% 상승 마감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전망에 이렇게 재택근무 관련주들 강세 나타났습니다. 내일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하겠습니다. 네. 자, 알서포트를 고하겠는데 네. 이거는 제가 저희 아들을 보니까 고하겠어요. 왜요? 학교 안 갑니다, 요새. 학교 안 갔더니 이제 숙제를 안 하죠. 그래가지고 가정선생님이 전화 왔습니다. 숙제를 안 한다고. 게임하느라고. 이게 큰일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래서 시험도 연장이 됐어요. 요즘에 네. 지금 부모들이 아마 저처럼 애가 달 겁니다. 애들 맞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저 이번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저 같은 경우도 또 이렇게 식사를 할 때 밖에 안 나오고 숙소에서 밥을 제가 직접 해 먹습니다. 왜? 밥 해야 될까 겁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재택에 대한 어떤 근무는 아마도 당분간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놓고 본다면 알서포트는 거기 관련주기 때문에 네. 또 더군다나 오늘 여기 윗꼬리 꼬리가 저항 아닙니까? 꼬리가 저항이 돼서 양봉으로 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택근무 관련주 알서포트는 이렇게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네. 오미크론이 치명률은 낮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조정을 담았을 때 좀 담아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자, 리오프닝 경기 재개했으면 회복할 수 있다. 그게 어찌 보면 이제 뭡니까?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약간 좀 힘겹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네. 여행주를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네네. 우리 앵커님께서 내가 이제 여행 혹시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아, 좋아하시죠. 네. 근데 여행을 가려고 하니 서투르 지금 마음이 든가요? 나갈 수 있나요? 없나요? 아니요,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그 리오프닝 대표적인 관련주들이 뭐 극장, 영화 보고 그다음에 여행을 가고 거기에 따라 항공주, 호텔, 숙박업계 이게 되는데 해외는 거의 엄두를 못 내죠. 네. 혹시 옆에 사람 걸릴까 봐. 그쵸. 우리나라는 그나마 방역이 철저한데 해외는 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여행업체들이 이제 2020년 적자가 엄청나고 올해도 적자가 엄청납니다. 네. 그러면 내년에 흑자를 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쉽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자꾸 불신이 쌓이다 보면 아예 갈 엄두를 안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재개 그 부분이 쉽사리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쉽게 그 종목을 매수했다가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왜? 그 종목들이 실적이 지금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내년도 장부상 보면 적자가 나오고 2023년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힘들지 않을까
라고 놓고 본다면 쉽게 리오프닝 관련주를 매수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 결국은 기업의 주가는 실적을 보고 가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종목들이 주가가 저점에서 거의 5배 이상 올라와 있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 적자인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 조정받았지만 조금 매수하기에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10개의 종목들 고인스탑 알아볼까요? 했는데 모두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박병주 매니저님의 공략주 다 알아봤고요. 10개의 종목들 고인스탑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기 전에 짧게 네. 6시 30분에 무료 방송 네네. 짧게 안내해 주실까요? 네, 지금 제가 오늘 6시 반에 이제 무료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H&M 인베스트 종목을 N자 패턴, 자, N자라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눌림목 줘서 올라가는 요 핵심 급소, 거기가 바로 H&M 인베스트인데,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고, 또 주성 엔지니어링 그 종목도 아까 짧은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파트론, 이제 올해 3년 동안 눈물전지빵을 먹었어요. 근데 내년에는 화려하게 만개 꽃을 피울 것이다. 왜 꽃을 피우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또 무료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지금 우리 시장이 약간 좋지 않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는 주가를 올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 대주주 세금 요구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대장주는 내년을 위해서 매집하고 있다. 그런 대장주들을 또 마지막으로 애플과 관련주, 그런 종목을 제가 오늘 6시 30분에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코리아 서킷 있고요. 네. 코미코, 네. SK 스퀘어 있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제가 SK 스퀘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SK 스퀘어가 이번에 한번 63,000에 30% 비중인데, 자, SK 스퀘어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SK텔레콤과 SK 스퀘어가 두 개를 인적 분할을 한 게 아니라 물적 분할을 했죠. 참, 네. 물적 분할을 좀 우리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인적 분할을 해야 우리 일반 주주들이 좋잖아요. 근데 물적 분할해가 이렇게 우리 주주들이 정말 힘겹게 되는데, 이렇게 신규 상장해가지고 등록한 회사들을 내가 매매할 때 제가 요령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가 시초가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가 출발 가격이에요. 네네. 출발 가격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네. 그런 주식은 절대 보지 마세요. 보통 이렇게 신주 상장했을 때는 부풀려가지고 주가를 생각보다 부풀려서 보통 그 신주 상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풀리지 않는 주식은 시초가보다 주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부풀리니까 주가가 계속 빠지거든요. 네. 더군다나 여기 요 지점 시초가를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계속 추세를 깨고, 더군다나 요 지점에서는 개발화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매수세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와 있어요. 물론 SK 스퀘어가 지금 메타버스 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SK텔레콤이 그 실질적인 돈을 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 회사는 투자하는 단계고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검증되지 않는 그런 과정에서 시초가를 깨기 때문에 저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매수가가 63,000원이지만 지금 비중을 여기서는 줄여가지고 지금 이제 코스닥이나 아니면 메타버스 관련 쪽 이런 좋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일부를 갈아타서 수익률을 만회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바닥권이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그냥 지금 수준에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 종목은 바닥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돈을 SK텔레콤이 실질적으로 인적 분할하면서 돈은 SK텔레콤이 많이 벌고 여기는 투자하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데 주가가 많이 간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본 절반 비중을 줄이는 게 낫다. 맞고 자세한 것도 6시 30분 무료 방송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네. 네, 자, 하이브로. 오. 자, 하이브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하이브 34만 원 정도면 비싸게 사지 않는 가격이거든요. 여기 신고점에서 내려왔는데, 자, 하이브는 잘 샀었어요. 여기서부터 거의 지금 한 20% 정도 조정을 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쌍바닥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가 양봉이기 때문에. 네. 자, 하이브는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40만 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는 일단 보유하시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원익 IPS 있고요. 한글과 컴퓨터, 네. 코오롱 인더,
자, 이번에 코롱, 박병주 매니저님을 기다렸다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눈이 끌리네요. 네, 그쵸. 코롱 인더를 하겠습니다. 네. 자, 코롱 인더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롱 인더를 자, 자, 이 종목도 계속 지금 그래프를 좀 넓혀주세요.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가가 강하게 오르고 나서 계속 주가 조정을 보여주었죠. 보여주었는데, 자, 코롱 인더는 여기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보유하십시오. 자, 외바닥을 쳐가지고 쌍바닥으로 이제 올라갈 것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금 시황이 이번에 이제 12월 요 중순경에 바닥을 치고 또 올라갈 테니까 보유를 하시되, 다음에 올라왔을 때 매도 목표치는 86,500원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롱 인더 일단은 보유하시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코롱 인더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나머지 종목 상담은 우리 박병주 매니저님의 6시 반 무료 방송에서 네,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